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약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같이 농사 짓기 어려운 해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마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봄철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봄철에 심했고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마가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어쨌든 막 기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제 우리 의원님 오셔가지고 돈이 되는 앞으로 전망 있는 약초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실제 약초는요 재배 면적도 줄어가면서 재미가 없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안동에 많은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딴 데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안동에서 생산한 마는 마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이게 전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안동이에요. 안동, 영주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마보다 더 돈이 되는 게 뭐냐면 소장님은 이런 말씀 하실 때 아까 담당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기 백출은 삽주라고 그러죠. 그거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말씀드리고 가는데 실제 마보다가 앞으로 더 전망이 있는 게 뭐냐? 백출입니다. 백출. 근데 백출은 묘가 비싸요. 왜 비싸냐? 없다 이겁니다. 지금 10년째 한 근에 35,000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 백출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누가 생산해야 됩니까? 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고요. 그거는 적어도 몇 년이 걸려야 생산이 여러분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된다. 장수왕씨 어디셨습니까 혹시? 장수왕씨. 장수왕씨가 가지고 있는 그 묘가 다출이라는 풍년, 다출, 백출. 근데 그 묘는요 앞으로 10년 가도 35,000원 계속 받아. 밑에 약재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낀데 난 망할 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노도까지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노도까지 다 가공을 해버립니다. 이랬다 보니까 백출묘가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백출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자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국산하고 그리고 우리 토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품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자로는 생산이 되지 않나요? 중국 백출은 종자로 잘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그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많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농사 지어놔도 가격은 우리나라 백출의 약 3.5 내지 2분의 1 수준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3분의 1은 조금 넘고 2분의 1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백출하고 우리 거하고 금방 표시가 나죠. 저한테 가져오면 100%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백출이 아니고 중국 백출하고 우리나라 백출하고 교잡해 있는 잡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것을 생산하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도로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도는 굉장히 비싸요. 키로에 3만원 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하면은요. 300평 농사 지으려고 하면 돈이 1,000만원, 1,500만원 들어가, 종료값이. 그거 갖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조금씩 늘리든지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뭘 하느냐? 묘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누군가 좀 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뿌리를 잘라서 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면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묘보다가 5배 이상은 늘어난다. 그걸 해야 되죠.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농민들은 못합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백질 산업이 어디로 오냐? 안동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10년째 강의를 해도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제가 10년 전에 말이죠. 뭘 했느냐? 복분자 얘기를 했어요. 복분자 그만 심으세요. 그 복분자 아닙니다. 딸기로 따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뭘 얘기했냐? 그러지 말고 복분자 술을 만드세요. 조합장님 와가 계실 겁니다. 이거 제가 10년째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전국에 한 사람도 농협에서 복분자 술을 만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지금까지도. 복분자 술 마트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죽죽하죠? 그거는 딸기 가지고 만들어요. 딸기. 진짜 배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남자가 마누라한테 큰 소리도 한번 치고 그렇게 할 텐데 하는 데가 안 데가 없어. 진짜 배기가 어떤 건지 그것도 설명해. 진짜 배기요? 네, 진짜 배기 할 때는 오늘 복분자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복분자는 뭐냐 하면은 산딸기나 복분자 나무 딸기의 열매를 익기 전에 째가지고 말린 게 복분자입니다. 그거 술에다 담으면은요 색깔이 놀이 짱해.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복분자는 전부 뻘쭉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딸기 술입니다. 그거는 딸기술이에요. 딸기술. 복분자는 뭡니까? 요강을 확 뒤집는다. 복분자라고 그러죠. 힘이 얼마나 세길래 요강을 뒤집겠습니까? 그건 진짜 되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은요 여러분 담가나 드세요. 그냥 복분자 술. 그거 최고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귀찮거든. 귀찮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잘 안 들어요. 저쪽에 전라도 가면은요. 얘기 나왔잖아요. 서동마가 나와요. 서동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라도 가면은 백제의 수도가 어딥니까? 부여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서동마가 소개됩니다. 문헌에 나와요. 거기서 지금 뭐냐면 안동마는 누르라고 제가 1년에 몇 번씩 가요, 불려가요, 거기. 강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죠. 그래도 당신들 안동만큼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왜 못 따라오냐? 안동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마사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짊어지고 올 겁니다. 뭐 짊어진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말고 안동에 와서 하루 좀 말을 캐주고 그 밑에 떨어진 것 얻어다가 가져가 묘를 잘 만들어서 키워라. 그 정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안동에서 들으면 웃은 얘기죠. 자, 엉뚱한 얘기 좀 할게요. 서산이 우리나라의 마늘이 제일 많이 재배됩니다. 서산. 안동도 요즘 마늘 많이 하죠. 근데 그 마늘 보다가 앞으로 어디 가면 마늘 농사가 잘 되느냐? 그 울진 영덕입니다. 바닷가에. 거기 가면요. 의성에서 생산되는 마늘도 더 좋은 게 나와.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늘은 봄이 길어야 됩니다. 봄이 긴 데가 어딥니까? 바닷가 쪽. 근데 서산을 가면 웃기는데 서산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서산에 가면은 논마늘이 하나도 없어. 전부 밤마늘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서산 사람들 마늘 씨앗을 어디서 갖고 갑니까? 어디서? 의성에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성 사람은 또 어디서 마늘 씨앗을 가져오냐? 서산에서 가져와요. 그러면서 서로가 의성 마늘이다, 서산 마늘이다 싸움하고 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서산 마늘이 의성 오면은 마늘이 쪽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 서산에는 밭에 재배하고 여기 오면 노는 거예요. 노니 영양 상태가 밥보다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영덕이나 울진 쪽에 가면 봄이 길어서 코전도 잘 돼. 제가 농기술센터에 원래 얘기해주고 왔어. 작년부터 하라고. 근데 내 말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 그러지 말고 옛날에 오래된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가 마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맞다는 얘기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안 하냐? 여기가 이제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형성 면에도 훨씬 유리하다. 자, 안동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에 있는 마도 이게 마 주산지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 면에서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딴 데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엉뚱한 소리 몇 개 했죠? 그거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지나가게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나가고요. 자, 마가 이제 어떻게 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안동에 보니까 참마 선전하는 데 있더라고요. 참마. 참마 그렇게 선전하시면 안 돼요. 참마는요, 재배하는 데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마예요. 안동에서 재배하는 거는. 참마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그게요. 참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참마는 어떤 긴데? 참마는요, 마 뿌리 길이가 길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잎에 보면은요, 자, 여기 있죠? 요거는 재배하는 마는 여기 뿔뚜리해요. 근데 참마는 저게 없죠? 녹색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근데 안동 참마는 진짜 참마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안동에 재배하는 건 참마 아닙니다. 일반 마다. 그러면 참마를 선전하는 거면 의외 웃지 않아. 뭐 진짜 좋은 마, 우리 지역에 참말로 좋은 마 이런 쪽으로 선전하는 게 있는데 참마라고 붙이면 안 돼. 참마는 학명을 가진 게 있어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요거 이 중요한 재배하는 마들은 여기 다 뿔고 뿔뚜구리해. 여기 줄기도 그렇고요. 요게 이제 재배하는 마다 일반 마입니다. 참마라는 것은 야생에 있는 마예요. 야생에 있는 마는 왜 재배 안 하냐? 양이 적게 나오니까 안 하는 거죠. 자, 많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오시면은 마에 대한 농사를 한 10년 이상 지은 분들도 있고, 한 1, 2년 지은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 마는 여러분 그 마의 이름을 부르되 형태에 따라서 부릅니다. 길다고 해서 장마, bom봉같이 짧다고 해서 단마, 둥글다고 해서 둥근마. 그 누가 붙였냐?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마입니다. 마인데 요즘 보면은 아래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색깔 있는 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재배하는 마가 아니고 수입된 마다. 자, 이것은 성질이 어떠냐 하면요, 우리 일반 마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왜?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호박이나 생강 키우듯이 해야 된다. 좀 냉장고 넣으면 안 되겠죠, 저런 것들은. 색깔이 있는 거 저런 거. 냉장고 넣으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다 썩어버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 따뜻한데. 우리 호박 보관할 때, 우리 보면은 예전에 겨울철에 농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그렇듯이 보관을 해야만 저장이 가능한 것이다. 자, 근데 요즘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자, 공중에 달려있는 이런 것들. 요거는 중국에서 약으로 쓰는 마입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황약자라고 그러죠. 약으로 쓰는 게 있고. 자, 여기 요즘 이런 게 또 있는 화분에도 키워. 저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줄기에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줄기말하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보면은 하늘말하고 소개가 많이 돼. 하늘마, 공중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공중에 어디에 달리는 그게.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우주마. 우주마는 뭐 그냥 뭐 딴 데서 들어갔다고 이제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부르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무척이나 줄기에 달린다. 그럼 뿌리는 안 달리느냐? 뿌리도 달린다. 근데 뿌리 달린 거는 별로 모양도 별로고 먹도 곤란해요. 그래서 주로 줄기에 달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 뒤쪽에 나올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참마, 이게 이제 참마입니다. 이거 단짠하죠? 이거 농사 지으면 비료 먹는다. 비료. 그래서 이거는 재배하는 마가 아니다. 제주도에 가면 간봄에 나옵니다. 한라산에 가서 해갖고 시장에 나오는 게 가느란하고 가늘고 긴 게 있어요. 이 간혹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에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열대지방에 가도 이 마는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황색을 가지고 있는 마라든지, 아니면 적색을 띠고 있는 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대지방에 가면 마가 우리가 베트남 가서 한 20kg짜리 하나 캤는데, 이거 뚫고 들어왔어요, 공항으로. 우리가. 그 불법이죠? 엄연하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베트남 같은 데를 보면 조금 이렇게 그게 좀 쉬워요.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 20kg 이렇게 몇 년을 자란 것도 있다. 열대지방에는. 우리는 마가 1년밖에 안 자라잖아요. 다시 없어지고 다시 그 자라고 이런데, 이 열대마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보시면요, 열대마가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줄기마, 하늘마 또는 뭐 열매마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들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분이 그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베트남에서 캐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들이 삽이 이래요. 삽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캐는데 보면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 있고 이렇게 큰 것들도 있습니다. 한방의 현혹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이게 그 보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약. 그리고 특히 끈적끈적한 그 물질이 이제 뮤신이라는 거죠. 그게 위장에, 그 위궤양에 엄청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술집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늘 마죽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요걸 딱 먹고 요 우리 위를 딱 코팅해가지고 술을 많이 드셔 주십사라는 부탁으로 마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위궤양,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실을 좀 뭐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속이 좀 쓰리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마죽을 또는 마를 갈아서 드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이제 마다. 위에 좋은 그런 그 약재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대부분 뭘로 씁니까? 가루로 쓰죠, 가루. 마가루. 그래서 이제 마빵이라든지 마국수 뭐 이런 것들로 그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싸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내에서 쓰는 건 전부 대부분 생으로 먹는 겁니다. 생으로.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물량의 기껏 해봐야 5 내지 1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수입이 온다는 거예요. 수입. 싸니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뭐냐? 자, 오래된 부스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쓰지 마라. 그 다음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만자. 뚱뚱한 사람. 배가 불룩 튀어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먹지 마라. 왜? 안 그래도 살찌는데 자꾸 살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은 분들은 이게 이것도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건데요. 원래는요, 우리가 몸이 굵다는 얘기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뭡니까? 밥 또는 빵, 밀가루 가지고 만든 음식이 탄수화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밥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요, 중만자, 뚱뚱한 사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밥을 적게 먹고 이거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탄수화물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보면은 안동마가 뭐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참말하고 제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딱 나와요, 이렇게. 어느 회사든 모르겠는데 안동 겁니다, 이것도. 딱 나오잖아요. 제발 이런 거는요, 좀 조심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안동이는 이걸 잘 안 해요. 이거 보세요. 안동만은 열심히 선전을 한데 와가지고 마방하는 집이라는데 이런데 안동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시장에서 안동 가면은 마밥도 먹을 수 있고 마죽도 먹을 수 있고 마가루도 구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동에는 많은데 밥은 없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래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가 유명한 안동에서 이런 거 골고루 좀 챙겨서 여행객들에게 제공도 해드리고 안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안동에는 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밥. 자, 마의 성분은 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가 제일 좋으냐? 마 성분 중에 제일 못한 게 뭡니까? 제일 비싼 마가 제일 못해요. 장마, 긴 거 있죠. 이 길다는 얘기는 수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영양성분이 제일 낮아.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둥근마입니다. 감자같이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보면은 성분 함량이 제일 높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수분 함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추나 무가 크다. 비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죠.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비료를 먹게 수분도 같이 많이 땡겨요. 그러니까 이제 배추는 무가 커집니다. 대신 이걸 요리를 해놓으면 수분이 많죠. 그래서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물이 많이 챙겨요. 그리고 일찍 쉰다든지. 자, 무는 매운맛이 있어야 되는데 매운맛이 많으려고 그러면 수분 함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에 물을 많이 주면은 물은 많은데 매운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 가지고 요리를 해놓으면 제대로 맛이 안 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 중에는요, 장마, 단마, 둥근마 중에는 둥근마가 제일 성분이, 영양 성분이 좋은데 왜 안 하냐? 양이 적게 나오니까 돈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양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보면은 농사짓기 쉽고 그런 대로 괜찮은 단마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장마는 생산하면은 토양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밭에는 장마 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장마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마의 성분을 이렇게 보면요, 제일 위에 이제 이게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이 뮤신은 연근에도 많이 들어있지. 연근. 끈적끈적한 게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항산화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력, 그 다음에는 변비, 그 다음에 인슐린, 당뇨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알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가루로 드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도 꽤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마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는 어떤 거냐? 덩굴이나 어느 식물이 먹고 맞습니다. 근데 마는 왜 우리가 지주를 이렇게 세워서 재배를 하느냐? 마는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덩굴을 세워서 키웁니다. 그 덩굴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덩굴이 낮으면은 영여자에서 뿌리가
날려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영양자를 굵게 주화를 굵게 만들려면은 땅에 거의 딱 붙게 재배해라. 그럼 영양자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텐트형으로 지주를 설치를 안 하고 옛날에 우리가 쓰던 모짜리 그 골줄을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재배를 하면은 이 주화가 굉장히 굵은 게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잘 이용을 하시면요 오이마가 생산돼요. 지난번에 또 뭔 걸로 해 또 오이마 이름을 붙였노 하면은 마가 요만한 마가 생산할 수 있다. 장마를 비닐 피복하고 주화를 가지고 심어. 그러면 1년 만에 요만한 게 딱 나와요. 요만한 게. 그게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오이마라고. 자, 이것만 성공하면은요, 안동에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토양도 문제가 되고. 자, 많은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암수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자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종자가 맺히기는 맺힙니다. 근데 맺혀도 발화가 잘 안 되고, 발화가 되더라도 생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힘껏 하는 것보다는 마독둑 잘라서 눈 띄워서 심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 많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이 지나면은 계속 그게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뿌리 작물들은 1년이 지나면 작년보다 더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은 작년에 있던 그 뿌리의 힘을 이용해서 그 영양분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고 커지는 거죠. 물론 조금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씨마가 있으면 여기서 다시 새해에 새로운 마가 이렇게 큰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겁니다. 물론 따뜻한 남쪽에 가면은요 그냥 놔둬도 자랍니다. 근데 작년에 요만했으니까 1년 더 지나면 이따 많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는 1년에 한 번씩 수확하고 다시 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마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약재로 쓰는 그 성분도 각각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 앞에서 조금 말씀드릴 때는 그냥 진행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죠. 왜 안동이 마의 주산지가 됐느냐? 제가 결론 내린 겁니다. 이 문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안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마 생산에 가장 좋은 마사토가 있다. 어디에서도 흉내를 못 낸다. 이거 짊어지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마사 중에요. 붉은 마사, 황토 마사라고 그러죠. 이 마사가 가장 좋습니다. 자, 황토 마사가 아니고 색깔이 흰 마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들어 이렇게 보면은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마사도 있고 또 거기는 영양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봐도요, 마사를 이렇게 채취할 때 보면 붉은 마사가 쫙 깔려 있으면 그게 뿌리 작물에는 제일 좋은, 제일 잘 되는 그런 땅이다. 그런 토양이다. 그래서 제가 안동에 이렇게 오면 그 얘기하면 늘 그 얘기합니다. 이 견화 보고 이렇게 하면 안동에 왜 약초 농사가 잘 됐냐? 이 주위를 봐라. 보면은 붉은 황토마사가 많다. 그래서 이게 천혜의 조건이다. 이거 너가 가서 흉내 낼 수 있으면 해봐라.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동에 있는 요 마사가요, 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수인데요. 배수에 아주 적합한 그런 굵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 익산에 가면은 거기도 마사토예요. 마사토가 있는데 여기보다 입자가 작아.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대부분 경사가 있다. 경사가 있다는 얘기, 예전에 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지는 논이 되고 경사가 있으면은 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있으니까 배수는 더더욱 잘 된다. 그 다음부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논도 마사토가 많이 들어있는데 마사토 많으니까 금방 마농사 지으면 되겠네. 되기는 됩니다. 근데 논에서 밭으로 이게 바뀌는 데는요, 약 3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논에서 밭으로 바뀌는 성질이 3년 이상 돼야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해서.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요, 채집을 이렇게 지워놓고 내가 흙을 넣었으면 괜찮은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흙을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버려요. 우선 채우면 되니까. 때로는 보면 황토 땅을 갖다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3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나무가 안 자라.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경상도 말로 땅밭 있다. 그때부터 자란다. 그게 흙이 성질이 바뀌는데 3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가 적당히 온다.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적게 온 데가 어디입니까? 옆에 있죠. 의성입니다. 얼마나 적게 오느냐? 무려 우리나라 전체 강우량의 평균 강우량의 28%가 적게 온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농사 지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성에 논마늘이 시작된 거예요. 논에 심어도 비가 적게 오니까 밤마늘이랑 비슷하게 자란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있으니까 여기도 비가 딴 데보다는 적게 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우량이 문제죠. 봄, 가을에는 뭐 물론 봄에 좀 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름에 계속되는 강우가 우리 농사 짓는 데는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자연이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안동 땅 전체에 하우스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자, 안동 땅을 의성으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천의 조건이네. 이거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동에 해보면은요, 생강도 잘 되고요. 여하튼 농작물이라는 것은 안동에 안 되는 건 거의 없다. 겨울에 좀 추워서 그렇지. 지난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요거 뭐냐 하면은요, 안동 지역에서 작년에 얼마나 더웠고 비가 얼마나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4월달부터 제가 딱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평년입니다. 요 강우량이죠, 요거. 요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평년보다가 4, 5, 6, 7월달까지 평년보다가 비가 적게 왔다. 그래서 작년이죠. 음력을 하면 올해고, 양력을 하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바가 제대로 안 올라온 밭이 부지 기수였다.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많은 심어놓고요, 가물면은 안 올라와요. 뒤쪽에 제가 사진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양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마농사 지을 땅에 석회 뿌린 농가 손들어 보세요. 봄에 이제 마 심을 땅에다가 석회 뿌린 농가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벌써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올 봄에 4월 달에 마를 심을 포상에는 토양 검정을 해서 가을에 석회 뿌리고 갈아놔야 됩니다. 왜 그 봄에도 되는데 뭘 그래? 근데 쉽지 않습니다. 봄 되면요, 잔치 가봐야죠. 소상나면 문상 가야죠. 하다 보면 봄에 하다 보면 4월 때까지 금방 갑니다.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석회도 넣고 퇴비도 넣고 비료도 넣고 한꺼번에 와 가라. 일 잘한다 그럽니다. 왜? 하루 만에 다 끝내니까 일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석회라는 놈은요, 어떤 비료와 어떤 퇴비와도 같이 섞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 혼자 뿌려줘야 돼. 지 혼자.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남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듯이 뭘 하시든지 석회 검정해가지고 토양 검정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가을에 석회를 얼마 넣어야 된다 그러면 해동되자마자 바로 하든지 아니면 가을에 해서 로타리 하든지 쟁기질 해놔라. 근데 이런 농가 잘 없어요. 거의 안 합니다. 해동되고 나면 뭐 하냐? 해동되고 나면은 뭐 달래냉이나 캐고 이런 거 하지. 거기다가 석회 안 넣어요. 여러분 석회 안 쓰신 분들은요, 석회 요구랑 검증을 해가지고 해동되자마자 바로 넣고 로타리 하거나 쟁기질 해놓는. 그러고 놓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퇴비나 비료를 넣고 다시 이랑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그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가을에 석회 쫙 뿌려놓고 이렇게 해놓은 분들은요, 이듬해 봄에 굉장히 쉬워요. 그 위에다가 석회나 퇴비 갖다 뿌리고 관리해가지고 확 얹어버려요. 그럼 이랑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보면은 봄철 돼가지고 그 날씨 가뭄대 문이 퍽퍽 나면서 로타리 치고 있더라. 로타리 칠 때 먼지 내면 안 돼요. 그건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기술자가 아니고 농업 기술자, 그러니까 농사를 잘 아시는 분은요, 로타리 칠 때 절대 먼지 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이 딱딱하게 꽂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꽂으면은 로타리 날이 이만큼 들어가야 돼.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자, 기름은 똑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오고 나면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은 가서 로타리 하는 것이 딱 맞다. 근데 그거 잘 안 하지요. 바빠! 늘 바빠! 노는 게 바쁘다네. 노는 게 바쁘니까 그거 못하는 겁니다.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로타리 하실 때 밭을 먼지 내면 안 된다 하더라. 누가? 꼭 키점면하고 이런 사람이 와갖고 이 얘기가 로타리 할 때 먼지 내면은 상급 농사꾼이 아니다 하더라. 그럼 뭐냐? 금방 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비농 금방 해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로타리 하러 그러면 먼지 팍팍 내는데 정말로 기술자들은 먼지 내면 안 된다. 깊이 가야 됩니다. 깊이. 그리고 2단, 3단 넣는 게 아니고 1단으로 넣고 천천히 가요. 로타리 할 때. 근데 우리는 뭐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2단 급한 사람은 3단 넣고 막 달립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요즘 트랙터 좋은 거는요, 정말로 탱크같이 힘이. 이런 것들은 3단 넣고 막 달려도 돼요. 그러니까 힘 좋다고 막 힘 자랑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자, 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자, 이게 7월 중순까지는 7월 말까지입니다. 8월 상순까지네요. 작년보다 비가 엄청 적었다. 요게 강우량입니다. 평년에 요렇게 요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요게 22년도 작년에 온 거죠. 가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가 언제 북새고 왔느냐? 자, 보십시오. 8월달에 이때 오니까 평년보다 더 많이 왔더라. 그래서 작년에 봄에 4월달에 심은 분들이 결주가 많이 나죠. 결주가 많이. 물론 결주 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안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미리 밭장만을 해놓고 난 다음에 봄비가 온다든지 그 이후에 수분이 넉넉히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비닐 멀칭하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안 해요. 늘 그렇게 안 한다. 물 맞을 때 비닐 씌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 맞을 때 비닐 씌워놓고 기다려라. 언제? 내가 쉬고 싶을 때 씹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리고 또 마사토는 가뭄이 많이 들잖아요. 배수가 잘 되는 대신에 가뭄도 잘 든다. 그래서 이걸 잘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온도는 이렇게 보면은 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이게 평년입니다. 평년에 보면은 온도가 언제 8월 상순에 제일 높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면은요. 봄에 일찍 따뜻했다가 5월달에 또 따뜻했다가 6월달에는 굉장히 더웠어. 자, 이렇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마는요. 평균 온도가 20도에서 25도까지 잘 나는 그 얘기는 30도가 넘어가면 생육장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건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때 최고 온도는요. 35도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35도. 근데 비닐을 딱 씌워 놓으면은 표면 온도가 얼마쯤 올라가느냐. 비닐 이렇게 있는 그 부분 온도가 60도 정도 올라갑니다. 60도 올라가면 식물이 기절합니다. 기절. 그러니까 날씨가 딱 들면은 잎이 뿌리는 정상인데도 잎이 시들시들해져.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8월 하순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때도 보면은 8월 상순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8월 하순에 오니까 서늘해졌어. 근데 이쪽에 오니까 또 9월달에 오니까 막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막 더웠다 추웠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같은 어려운 해는 없었다. 기상이.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렵다네요. 자, 무나 배추를요. 자, 예를 들면 제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늦게까지 가을날씨 좋았어요. 그냥 두니까 배추가 있단 말이야. 무가 있단 말이야. 쪼개보니까 맛이 있었냐? 꼭 바람 들은 것 같이 된다. 그래서 적당한 날짜에 수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많이 자라라고 오래 놔두는 건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수확 적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요, 굉장히 기상적으로 힘든 한 해였고, 자, 5월달에 보시면요, 이렇게 됐죠. 없어요, 이렇게. 안 올라와. 근데 여름에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말려버리죠. 뿌리가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자그마한데도 문제가 있더라. 작년에 요걸 해놓고 잘 뚫어주면 괜찮은데 잘못 뚫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비닐 밑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것이 한 20% 넘어. 그래서 이걸 나중에 꺼내면요, 그게 부러집니다. 자,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있죠. 이거 부러져요. 또는 풀이 나니까 그 풀을 제거하면은 이게 좀 뽑히기도 하고. 자, 그럼 요런 거는 보면은 생장점이 싹 없어져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서 이걸 뽑아보면은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말기도 하고, 들어는 눈은 텄는데 뿌리가 안 나와. 가물어서 있습니다, 이게. 가물어서. 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참고로, 자, 약용작물 중에 고온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게 있다. 첫째 뭡니까? 청공입니다, 청공. 청공, 당귀, 백출, 오미자, 하소 이런 것들은요 가뭄에 굉장히 가뭄이 오면 자연적으로 이제 고온이 되는 거죠. 대부분 저 고온에 약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간 정도 가는 게 지황이라든지 황기, 그 다음에 맹문동, 도라지 이런 것들은 중간 정도다. 그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여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온을 떨어뜨려야 된다. 말을 이렇게 잘 생산하려고 비닐 덮는 것보다는 집 덮는 게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집을 덮으면 지온을 떨어뜨려요.
낳게 하는데 비닐을 씌우면 기온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재작년에 나왔죠. 저온성 멀칭 필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흰색이죠. 껍데기. 흰색, 중간에 검정색, 밑에 흰색. 이게 다 층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공기 구멍이 많아서 안쪽에 있는 습기도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토양 온도를 최대 10도 9도씨까지 낮춰준다. 앞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봐도. 이거. 자, 청강도 이거 해야 돼. 청강. 우리나라는 여름이 너무 뜨거워. 그렇죠. 자, 이런 쪽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평공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고사율이라든지 표면 온도도 뚝 떨어뜨리고, 고사율, 그러니까 죽는 것도 적어지고 초장도 훨씬 더 커진다. 잘 자란다. 왜? 뜨거운 온도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자기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 필름이고요. 이건 저온성 필름을 썼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마농사 지으실 때 저온성 필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마는 전체 경상북도에 전체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문제는 소득률이 자꾸 준다는 얘기입니다. 소득률이 준다. 왜 주느냐? 수랭이, 그러니까 수랭이 이렇게 보면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표준 농가를 가지고 했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연작이 잘 안 되죠. 연작을 하면은 수량이 떨어지거나 병이 많아지죠. 자, 부정형 뿌리도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닐 하나만이라도 바꿔주고, 석회 하나만이라도 땅이 풀리자마자 바로 쓰시고, 아니면은 가을에 뿌려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시는 방법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마의 이제 발화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육 저온이 17도에서 25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30도 이상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생육 환경 온도입니다. 10도씨 이하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말을 너무 일찍 심는 방법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양 조건은 수직으로 이렇게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땅이 좋아야 된다. 비옥해야 된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 퇴비를 많이 넣으려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안동에 가면은 소매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겨울에 갖다가 막 집어넣는 농가들이 있어요. 겨울에 갖다 집어넣고 봄되면 로타 쳐서 그냥 써.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제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발효. 우린 썩겠다는데 썩히는 게 아니고요. 썩히는 거는 비만 쳐서 그냥 냄새 푹푹 나면서 이게 이제 썩히는 거고, 발효를 시키라는 얘기는 미생물이 그 퇴비를 분해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보통 소에서 나오는 분뇨, 그 소똥이죠. 이런 것들은 한 6개월 정도면 되면 퇴비가 충분하게 되니까 발효를 시켜서, 간단합니다. 비만 안 맞추면 돼요. 비. 자, 이것은 이제 선충 피해가 이렇게 나면은 이게 더덕더덕해지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선충 알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충 알 주머니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어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저기 시장에 가면은 팔질 뭐예요, 제대로. 근데 저런 것들은 좀 안 되지만 주인이 드십시오. 우리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주인이 드시고 좋은 거는 출하를 하셔도 우리 건강에 이거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모래 땅에 하는 것보다는 양토,
이 양토에 하는 것이 양토라는 것은 모래하고 질 땅이 반반 정도 섞인 땅을 말합니다. 이게 배수가 아주 잘 되죠. 그리고 양분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양토가 여기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완전히 모래땅하고 질 땅하고 자는 것이 맛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질 땅에 있는 게 농산물 맛이 좋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농사 짓는데 저쪽에 그 낙동강 강변에 모래밭에 사농사 짓는 사과하고 자 여기 그 와룡에 요 산에 산지에 붉은 산업 땅에 재배하는 사과하고 맛을 보면 맛의 차이가 난다. 수분 관계죠. 그다음에 양분 관계입니다. 모래 땅보다는 붉은 땅에 양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시비량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 비를 얼마 줘야 되는지 그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농기술센터에 그걸 딱 들어가면은 일주일 내로 딱 검사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누구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안 그러면 그거 한 점요. 분석하려고 하면 한 점 한 땅 5만 이상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전부 공짜로 해주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당신 땅에는 말을 재배할 때 석회를 얼마나 넣으셔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질소 그러면 얼마나 쓰세요. 우꾸러물을 뭐를 얼마나 쓰세요. 딱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광역농이다. 광역.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귀찮으니까 잘 안 해요. 뒷집에 물을 두 포 줬다가 나도 두 포 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작물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토양 검정을 해서 자, 여기에 어떤 그름을 얼마만큼 언제 줘야 되는지를 검증을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끄름은요 이겁니다. 자, 7월 창중경에 흡수물이 나올 때 그러면 7월 창중경에 왜 주느냐? 이게 뿌리가 굵게 되는 게 8월달 들면은 급격하게 굵어집니다. 8월달 이후에. 그러면 늦어도 보름 전쯤에는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중순에 비료를 줬는데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다시 한 20일 뒤에나 보름 뒤에 한 번 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쁘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측정하냐? 그건 좀 어렵다.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재배를 하면 질소 인상 칼리를 이렇게 줄 때 다 흡수를 할 것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전이율이죠. 자, 땅에 줬는 게 식물로 마로 옮겨갈 수 있는 게 44%밖에 안 된다. 100% 다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안 간다. 자, 그 다음에는 3요소 11항에 따라서 계경이 이제 어떻게 굵어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가 3요소라는 얘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비료를 줬을 때 비료를 안 주면은 약 1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92%짜리는 92%는 안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소를 안 준 거나 가리를 안 준 거나 그 인산을 안 준 것 중에는 뭐가 제일 문제냐? 질소를 안 준 게 제일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소질 비로 그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주는 게 가장 좋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력 신장 개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뿌리가 나고 난 다음에는 질소질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주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 쉽나? 어렵죠. 자, 이 심마늘은요, 심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조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절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간에 큰 마늘 심는다고 해서 큰 마가 바로 생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정한 그 크기 약 50g입니다. 50g짜리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치마 종류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자, 장마는요, 이게 그 요 위에 부분, 노도 부분을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화를 뿌리면 1년 만에 요만큼 자릅니다. 그걸 그대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간중간 잘라서 눈을 키워서 심는 방법. 눈을 왜 키우느냐 하면은 그냥 두면은 눈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자라기 위해서 눈을 키운다. 눈 키우는 데는 온도가 3도 정도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우스에 거적대기 덮어놓으면 잘 터진다는 얘기죠. 자, 이 뿌리는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중간에 위에 미부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커지는데, 커지는 거는 맨 밑에 있는 미부 뿌리 수량이 가장 크다. 이걸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어느 게 제일 먼저 형성되느냐? 위에 머리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점점점 내려가는데, 얘는 비가 많이 오면 어디에 썩느냐? 맨 밑에 부분이 썩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가면 맨 밑에 쪽이 다 썩었는데 누가 그걸 사겠냐?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강우량 때문에, 수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큐어링이라는 얘기는 상처가 나면은 상처 아물기를 하는 걸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큐어링. 만에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하루나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 까당간에 굳어요.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상처 치유 또는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잘라서 바로 심으면은 좋기는 좋은데 수분이 많을 때는 그 자르는 부분이 썩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할 때 소독약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석회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묻혀가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칩된 재를 가지고 묻혀도 해도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체화를 위해서 전열상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적을 이렇게 덮어서 하는 방법인데,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이 뿌리가 크게 자란 것은 봄포에 가서 활착이 늦다. 그래서 저게 뿌리가 한 1cm 정도 나온 걸 그때 옮겨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1cm에서 5cm 자라는데 이틀도 안 걸려요. 금방 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심는 시기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심으려고 하면 비 오고 뭐 이러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물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 보면은 체화를 크게 이렇게 3cm, 이건 눈입니다. 눈 3cm 정도 했을 때 출하율이 한 96% 정도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안동에서 이 주화를 수입하는 농가들이 들어있습니다. 수입하는 농가들이 들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보니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주화입니다. 이건 그냥 이걸 그대로 써요. 크고 적고 뭐 크고 좀 마음대로 쓰는데, 수입된 장마 주화는 하나에서 10가지 고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요, 예를 들면 씨앗을 이렇게 뿌렸을 때 똑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크고 적고 이걸 같이 뿌리면은 적은 것이 큰 것에 이렇게 눌리죠, 책임이. 그래서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화를 이용하실 때 아주 작은 거는 빼버리고 굵은 거면 굵은 거, 자, 이런 것들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요건 제가 한 건데요. 수입 장마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출하도 굉장히 이렇게 균일해요. 잘 올라온다. 근데 우리 국내를 하면은
굵은 거는 잘 올라오고 작은 거는 잘 안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자, 본밭 준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비라든지 또는 농기구 이런 게 그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구글 가지고 이렇게 깊게 이제 그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특히 장마는요 이렇게 한 1m 정도 팠을 때 그 가을에 가서 수확할 때도 새꼬챙이를 이렇게 찌르면 푹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잘 자라니까 그런 포장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게 이제 정명입니다. 제대로 된 배경 막꿀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개발같이 있습니다. 왜 저런 현상이 오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땅이 부드럽지 못할 때 또는 그 토양의 깊이가 깊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가 한창 자랄 때 가뭄이 오거나 또는 비가 많이 와도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자, 뭐 수확할 때는요 보통 보면은 주화 이렇게 뿌린 거는 이렇게 그 트랙터 가지고 수확할 수도 있고요. 자, 트렌치를 이용하면은 좋은데 트렌치 그 할 만한 그런 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단마도 한 60cm 정도 깊게 이렇게 그 갈아서 하면 훨씬 좋은 단마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심화는 뭐 자, 지나갈게요. 지주 세우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햇빛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주 재배다. 근데 이 방법은 안동대학교 앞에 가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 방법이 나쁘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게 땅에 가까우니까 소나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에 있는 흙이 튀어서 잎에 묻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병원균들이 많이 그 잎으로 또는 줄기로 전해지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화가 많이 굵으면 뿌리가 약해지죠. 오이망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경이 만들어지는 시기, 굵어지는 시기가 7월에서 이제 9월달입니다. 자, 이때에 토양이 딱딱하거나 아니면 수분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그 그림 한번 여기 대비를 해보면요. 자, 여기 우리 4, 5월달에는 가물어도 크게 이렇게 배경 밑에 뿌리 굵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죠. 요 시기에 비대성기입니다. 여기 7, 8월인데요. 이때 많이 가물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면 쩔이 올 때까지 계속 굵습니다. 쩔이 올 때까지. 그래서 많은 쩔이 오기 전에 절대 캐지 마라. 쩔이 맞춰서 캐라. 자, 잡초 관리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잡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흙이 있으면은 햇빛을 보면 바로 씨앗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풀을 적게 나게 위해서는 비닐을 아주 잘 당겨서 펄럭거리지 않도록 씌워야 되는 거죠. 근데 펄럭거리면은 거기가 잡초가 나거나 아니면은 올라온 게 어릴 때는 비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인을 하고는 그 위에 흙을 이렇게 얹어서 그 비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분기만은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분기만한 것은 이렇게 이 정형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자, 수확은 낙엽 치고 난 다음에 썰이 오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제일 좋은 저장법은 뭐냐면은 땅 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쥐가 알면은 쥐가 다 퍼먹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저장고에 할 때는 일반 저온 저장고 4도씨 정도 되는데 저장을 하면 되고, 저장하실 때는 위에다가 검정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바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빨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포대 재배는 왜 하느냐? 이게 이제 물건 좋은 놈이 돈이 되니까 가끔 하는 게 있는데 저거 해가지고는 큰 돈을 못 삽니다. 사실은 포대 재배하는 방법이죠. 근데 포크레인이 이제 자기 집에 있고 일하면은 일항을 비닐 저렇게 쭉 채워놓고 거기다가 풀어갖고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포대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비닐 포대하거나 아니면 PP 마대에다가 흙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곰팡이로 인해서 나오는 병이. 곰팡이는 언제 많이 나옵니까?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많이 나오니까 이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잎이 쭈글쭈글해진다. 요철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게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바이러스는요 주로 이제 이 멸무라든지 또는 그 뜬물, 진딧물이죠. 진딧물이 흡집을 합니다. 뭘 가지고 흡집을 하냐면 요과자예요. 요걸 부침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딱 찔러 넣어요. 찔러 넣고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4초 내지 5초 정도가 경력을 하면은 자기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저쪽으로 전이가 옮겨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뿌리가 잘 굵지 않는다는. 토양 선충입니다. 이 선충은 쉽게 말해서 회충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주 적다.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이 걸리면은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 요거는 정상인데 이렇게 되죠. 먹는 지장이 없다고 그랬죠? 요거는 주의해 주십시오. 건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들어가면 이 선충이 다 죽어요. 위산에.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인삼인데 여기도 보면 혹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벌레 주머니입니다. 저거 알주머니. 자, 이런 걸 안 걸리게 하자면은 고추 잘 죽는 밭 있죠? 고추 잘 죽는 밭에 가능하면은 마심지 마십시오. 마심으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추를 이렇게 뽑았을 때 뿌리에 혹이 달린 게 이게 보입니다. 그런 포장에도 알을 안 심는 것이 좋고, 만약 심으려면은 이 선충을 잘 방제를 하시고 심어야 된다. 자, 응애입니다. 응애는 거미 종류입니다. 이렇게 여기 거미줄을 이렇게 치죠. 마에도 이게 많습니다. 거미줄을 친다는 얘기,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거미줄 친다는 얘기는 응애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묻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노약과에 가셔서 응애 약을 사셔다가 뿌려야 됩니다. 안 뿌리면 이 가을까지 계속 남아있더라. 자,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잎이 이렇게 생기죠. 들어는 이렇게 둥근 무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잎뿌리가 누르게 다 말라버리죠. 흰무늬병. 꼭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이제 하얀 게 도달도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전무늬병. 전무늬병을 지키죠. 자,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 비 안 맞추면 됐대. 비 안 맞추면은. 자, 이게 시드름병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잘 자라다가 죽어버리죠. 이렇게 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썩어 있죠. 이게 이제 핫소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뿌리 썩은 병. 중간중간 죽었잖아요. 전부 뿌리 썩은 병. 여름철 장마가 가물다가 장마가 갑자기 오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안동의 천혜의 조건은 뭐냐면 굵은 마사가 많기 때문에 배수가 그나마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능하다. 자, 군뱅이입니다. 이 군뱅이는요, 짚을 많이 퇴비로 사용하면은 군뱅이가 많다. 군뱅이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짚을 완숙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좀나방. 이게 잎을 깔아먹죠. 군뱅이 피해. 자, 열매마입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재배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근데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얼마? 50g에서 100g. 하나 정도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 따갖고요. 요거 따갖고 방향 그냥 저장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봄에 싹이 이렇게 나오면 심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놔두면은 이게 줄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옮기 심으면 다 죽어요. 죽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싹이 한 1cm, 3cm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정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정식해야 돼요. 이럴 때 어린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하시면은 망합니다. 왜 망하냐? 못 팔아먹습니다. 못 팔아먹습니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쌀은 못 팔아먹지는 않죠. 왜? 우리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얘들은 아직까지 우리 입에 잘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 못 팔아먹는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은 누구냐? 나는 어쨌거나 간에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는 사람은 재배를 하셔도 됩니다. 얀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얀빈 재배는 잘 되지만 못 팔아먹으면 그냥 썩히죠. 이런 거랑 똑같아. 다 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수염 뿌리가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게 상처가 나도 잘 아물어. 그래서 저장도요 잘 되는 편입니다.